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3, 40명 예약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어디를 가셨는지 올림픽대로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장치은이고요. 이런 데서 수업하고 있고 현재 올케에서도 물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개정 교과가 발표가 됐고 28년 수능 개편안도 지금 다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다 나온 상태여서 그거 토대로 일단 저는 과학 담당이다 보니까 과학에 관련된 내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세종과고랑 한성과고가 면접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이게 지금 휘문고 앞에 있는 학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올해 초에 걸려 있던 걸 제가 봤는데 24년 수능 전국 수석 간 친구,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예과 간 친구 이 플랜카드가 여기 학사 출신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온 친구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학사에 아직까지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이 친구 시대인재에서 재수종합반 다녔다고 해요. 그럼 어머님들 혹시 재수종합반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시대인재 재종반? 한 350에서 400? 순수하게 학원비만? 순수하게 학원비만 그 정도 들고요. 이제 막판에 가시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들은 다 개인 지도를 붙이시더라고요. 막판에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1년 재수 비용 한 1억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중3부터는 수능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중3부터 한 2, 3년까지는 과도기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은 재수하기 조금 힘들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세이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교육과정 개편됐고요. 28년 수능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조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년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1까지 지금 보고 있는 과정들은요. 어머님들 알다시피 물1, 물2 이렇게 1과 2 과정 8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과목 진행하고 있고 이 8과목이 수능 과목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 물2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이제 2라는 과목은 사라졌습니다. 2라는 과목은 없어졌고요.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2라는 과목이 사라지고 물2가 2과목으로 쪼개졌습니다.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2과목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뭐 도시공학과나 건축과나 토목과나 기계공학과 그럼 역학과 에너지 선택해야 될 거고요. 전자, 전기, 컴퓨터 이런 쪽은 전자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진로에 맞게끔 좀 더 과목들이 세분화됐어요. 그럼 2과목이 각각 2개씩 쪼개졌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8과목이 되겠죠. 물화생지가 각각 2개씩 다 쪼개졌으니까.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3과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8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 선택 4과목에 진로 선택 8과목, 융합 선택 3과목. 그럼 몇 과목이죠? 15과목. 이렇게 세분화가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물, 원, 화원, 생원, 지원은 저희가 9등급제로 내신을 평가했었죠. 그리고 2과목들은 절대평가였어요. A, B, C, D 성취평가. 근데 이제는 요 15과목이 모두 다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2과목 미리 하시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A, B, C, D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학교에서 이게 당락이 결정 지어지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A를 줘요. 그런데 이제는 요 15과목이 모두 다 상대평가, 등급제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 요게 조금 바뀐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통합 과학만 수능으로 보죠. 문이과 공통으로. 그래서 우리 통합 과학만 수능 과목으로 유지가 되고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 유지가 됩니다. 내신만 5등급제로 바뀐 거고요. 수능은 9등급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만 통합과학 이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선택이 될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15과목은 2학년 혹은 3학년에서 우리가 나눠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1학년 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단대부고, 가까운 데서는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그래서 요 15과목은 보통의 일반 학교에서는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나누게 배울 거라는 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급제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이제 교육부에서 얘네도 절대평가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판에 조금 바꾸셨죠. 그래서 얘네들도 5등급제로 그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뀐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등급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1등급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 기존의 9등급제는요, 1등급이 4%, 2등급이 11%예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은 34%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 이제 휘문고로 한번 제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25학년도 휘문고 1학년 중에서 그럼 1등급은 몇 명이 나올까? 400명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00명 기준으로. 그럼 400명 기준으로 1등급이면 4%죠. 16등, 전교 16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2등급은 17등에서 44등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1등급은 40등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2등급 아이들이 다 1등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등급은 그냥 기존의 1, 2등급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은요, 136등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기존 9등급제에서 4등급 친구들도 2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내신이 널널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등급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아이는 무조건 1등급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등급만 되면 되냐? 우리 아이 어쨌든 1등급 안에만 들면 학교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이제 그것도 보완을 했죠, 교육부에서. 1등급이라고 다 같은 1등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정안입니다. 보통 교과는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 교과가 아까 선택 과목 15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원점수와 성취도, 석차 등급, 5등급 다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분포 비율과 수강자 수까지 다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이어도 1등으로 1등급인지 40등으로 1등급인지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등급 내에서도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표기가 될 겁니다.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상위 레벨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차피 성적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1등급 내에서도 높은 등수를 좀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면 이게 15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과목. 그러면 지금도 사실 8과목인데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줬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회피합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성적 잘 나올 것 같은 거. 실제로 여기 근처에 있는 모 여고는 2년 전에 물리 선택자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9등급제죠. 그럼 40명 중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1.6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만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2등을 했다. 그럼 그냥 2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여고 같은 경우는 물리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물리 선택을 좀 회피합니다. 근데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는 또 아니에요.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지구과학 선택자가 제일 적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의 진로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점수 잘 나올 것 같은 거, 내가 등급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고교 학점제 시행하면서 이렇게 15과목으로 늘린 건 진로와 적성에 맞게끔 선택을 하라는 의도거든요. 일단 2015년에서는 예를 들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5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이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었는데 개정교육 과정 바뀌면서는
이수 단위가 4로 줄었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도하는 바는 뭐냐? 1년 내내 배우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1학년 때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과학이 이수 단위가 8이에요. 8. 그럼 이거 한 학기에 다 몰아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단학기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어머님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다 배웁니다. 이거 1년을 늘려서 배우지 않고요. 원과정들은 한 학기 내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내에 이걸 다 배우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가 진로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을 미리 고등학교 때 이수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회피하지 말고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올해예요. 올해 2024년도 대학 입시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기, 전자, 고려대, 뭐 성균관대, 연대랑 여기 의학계열 관심 있어 하시니까 의학계열도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대학마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지정합니다. 핵심 과목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권장 과목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데 사실상 요거는 가점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그죠? 뭐 의대나 여기 치대 지원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요게 고등학교 때 들어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안 듣고 들어온 친구들과 변별력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권장 과목은 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24년도 수능안인데 28년도에는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럴까요? 수능이 너무 쉬워져서예요. 그죠? 문이과 상관없이 그냥 통합과학만 보겠다. 그럼 아이들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들었고 몇 등급 정도로 유지했는지를 대학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보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과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서성한 중에 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따온 건데요. 뭐 의생명공학과 보실까요? 요게 위에가 1단계 합격자고요. 여기는 지원자예요. 그럼 지원자들에 비해서 1단계 합격자들 비율 봤을 때 물원, 물투, 화투 들은 친구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생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건 뭘까요?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냥 생투는 무조건 듣고 와라 라고 이제 대학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원자와 합격자가 지금 수치가 똑같죠. 이거는 이제 필수 과목인 거고 나머지들은 권장 과목이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권장 과목을 들은 친구들이 합격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24년도 아니니까 28년도에는 각 대학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깊게 발표를 할 거예요. 지금도 각 대학마다 들어가 보시면 과마다 필수 과목과 권장 과목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나 전공에 대해서는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수능이 쉬워진다? 내신은 5등급제다? 그럼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뽑지?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하지라는 말을 제가 좀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게 선별하지? 이게 지금 대학마다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8년도 수능안은 우리 요렇게 뽑겠다라고 올 초에 서울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은 그냥 지식의 일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류 및 면접 평가로 뽑겠다라고 2028년도부터 요렇게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중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정시를 어느 대학이든 40%로 뽑고 있습니다. 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40%로 뽑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는 40%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게는 우리들 아이 좀 뽑기 힘들겠다. 그러면 이게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대학도 다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40% 폐지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안으로 학생들을 뽑겠다. 자율성 확대, 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제 대학들 각자 선별했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40% 폐지될 거고요. 수시는요, 학생부 내용 엄청 깊게 판단하겠다라고 했어요. 학생부.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2028년도 요거 발표할 때 제일 강조한 게 면접이에요. 면접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정시도,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적보다 교과 역량 평가 반영 비율을 강화하겠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학생부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 100%는 없고 우리는 정시로 1단계 뽑고 수능으로 1단계 뽑고 2단계는 무조건 학생부 보겠다.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용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대 이렇게 됐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연대, 고대, 그 밑에 라인들 대학까지 이렇게 다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1단계는 학생부예요. 이수 내역, 무슨 과목 들었는지, 그 다음에 내신 몇 등급 나왔는지, 성취도,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이제 세특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학생부 교과 외와 학업 수행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1단계에 집어넣겠고 2단계가 면접이에요. 그런데 이 면접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수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 보겠다라고 했고요. 1단계는 2단계 내용은 수시와 똑같습니다. 그냥 학생부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그냥 학종이 돌아왔다, 학종의 귀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아이들의 학생부 관리 어머님들께서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가 조금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되게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이거 23학년도 서울대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이들이 과목별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배웠는지를 기술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요거 물언이거든요. 물언. 이제 물리에서 다 배웠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면접,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해서 요런 면접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대기업에서 입사 면접 보는 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이거는 프로젝트를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로 든 게 있어요.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 부족하니까 요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돌려볼 것이냐. 이렇게 프로젝트 성격의 과제를 주고 이거를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면접을 보고요. 이거는 집단 토론이죠.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서울대에서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과학의 경우에는 조금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변화 폭이 큰 게 이제 통합과학이잖아요. 어쨌든 수능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수능 과목이니 통합과학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거 제가 어디 맘카페에서 뺀 거거든요. 맘카페에서 이제 중3이신가 봐요, 아들이. 그래서 EBS 통합과학을 같이 듣는데 별의 진화 수업이에요. 그럼 지구과학이겠죠. 근데 반 이상이 화학이더라. 과학 공부 너무 안 한 지 오래되셔서 아니 왜 별의 진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왜 원소기호하고 주기율표가 나오느냐.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진짜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과연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학교 3년 내내 통합과학 해야 되냐 이거 여쭤보시거든요. 일단 교육부 장관이 왜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별을 했을지를 이제 우리가 그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자면 빨간색으로 쳐주신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단순 배치가 아니라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 진화 내용에서도 화학 들어가고요. 심지어 물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융합적으로 이게 딱 과목을 쪼갤 수 없게끔 그렇게 통합과학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과목 간의 경계 없이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이. 기존 2015년하고 22년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의 이 15년 과학도요, 다 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리고 여기까지는 화학이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목은 보시면 똑같습니다. 바뀐 거는 저 앞에 과학의 기초하고요. 과학과 미래사회만 들어간 거라고,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은 다 똑같고요. 기존에는 2015년일 때는요, 학교마다 저 나가는 진도 순서가 달랐어요. 순서대로 1, 2, 3, 4 나가지 않고요. 선생님들끼리 순서 바꾸셔서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1학기 때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아예 책 자체가, 권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요거는 2학기 때 진행할 확률이 높겠죠. 저는 이제 물리다 보니까 물리가 들어가는 것들만 이렇게 좀 선택을 드렸는데, 과학의 기초의 기본량과 측정은요, 베이스가 물 안에 있는 힘과 운동, 물투에 있는 포물선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사실 과학의 기초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더 어려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쉽겠죠. 그 다음에 혹시 중학교 과정, 중학과학 들으신 분들은 중3 때 역학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그죠? 이거 물원 물투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원 물투에서 들으면 역학적 시스템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내신 평가에서 과연 통합과학 내용으로만 출제될 것인가? 어머님들 혹시 통합과학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셨나요? 안 어렵거든요. 아까 어머님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어떻게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눌 거고 수능은 어떻게 치를 건지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교재는 나왔습니다. O2만 새로 바뀐 교재가 나왔는데 수능 예시 문항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발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요거거든요. 이거 22년 단대부고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2014년에 나왔던 6번 문제예요. 근데 어때요, 문제가? 똑같죠?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바꾸고 뭐 지문에 이렇게 약간 숫자만 바뀐 요 정도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는요, 다 요렇게 나옵니다. 휘문고 뭐 경기고 말할 거 없이 그냥 다 수능 과목을 변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들이 보는 수특이라고 있어요. 수능 특강. 그게 부교재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내신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능을 이렇게 낼 수는 없겠죠. 이거는 이제 이 지역 특정 이제 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진짜 통합과학 O2 문제만 풀어도 다 맞을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과연 수능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신은 기존에 이 근처에 있는 학교나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다 요 수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신 하기 전에 수능 특강까지 풀고 저희가 내신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내신들은 이렇게 나오나 아직 수능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수능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통합과학은 제일 뒤로 빼시라고 말씀드려요. 11월쯤에 들으시면 돼요. 중3 11월. 중3 11월에는 내신이 다 끝나죠. 11월 초중쯤이면 내신 다 끝납니다. 그때 다 배우시면 되고요. 기존에는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원, 시간 되시면 저는 생명과학도 조금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남학생들이 생명을 못해요.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잘하는데 남학생들이 조금 생명을 조금 더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가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하시면 좋고요. 문과일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중등 정과정이나 물화 기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어리다. 그럼 요 사이에 브릿지 넣어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원가정을 먼저 하시고 통합과학을 하시면 아이들의 이해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학, 화학, 생원 정도까지, 지구과학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 정도 들으시고요. 기본은 말 그대로 그냥 완자나 O2 수준이에요. 그럼 이 완자나 O2 수준 가지고는 이 지역 내신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라고 해서요. 이제 고3들이 보는 그 마더텅 있죠, 마더텅. 그거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고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기본만 보통 16회 되고요. 중간중간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간이 안 되시면 기본만이라도 물리학, 화학, 가능하면 생원까지 그 정도 들어주시면 아이들이 통합과학은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리학, 이제 저희가 1시간 내에 이제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이제 제일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수학 잘하면 물리 잘하냐? 그럴까요? 아, 뭐 좋은 점은 있겠죠. 속도가 빠릅니다. 계산이 아이들이 확실히 빨라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꼭 물리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지금 초육 아이를 개인적으로 좀 지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게 온 사정이 있어요. 수학을 미적분까지 했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미적분까지 잘해요. 근데 시리우스를 가고 아이가 초육인데 아는 거죠. 2주 가보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수학은 잘하는데 요거 때문이에요. 어머니 요거 짤 보셨나요? 추후에 공지하겠다라고 했더니 추후 공고가 어디냐라고, 추후 공고에 대해서 아이들이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항상 요즘 강조하는 거죠.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지문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길어요. 아까 단대 이제 문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이 6줄에서 8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그 친구가 요걸 푸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영어 지문 읽듯이 읽더라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분명히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간단한 OX 문제예요. 근데 열은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저온의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온이 뭐였지? 고온이 뭐였지? 라고 아이가 한번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바로 효율? 그럼 효율이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리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진도가 되게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안 넘어가지니까 아이들이 물리를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해요. 제일 똑똑한 과목 선생님이 누구냐? 물리는 국어도 잘해야 돼. 수학도 잘해야 돼. 물리도 나 잘하잖아.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심지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반까지도 이게 상당히 아이들이 고전하는 부분이에요. 영어 지문 읽듯이 모든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제발 국어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문제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거. 학교 선택. 대부분 학원 설명에선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일반고는 메리트 없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맘카페에서 이제 빼온 거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일반고는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요즘 인기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용인 외대부고 정말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작년에 자사고 대비반이 기존에 2022년보다 3배 더 늘었어요. 자사고 준비반이. 그러니까 뭐 상산, 그 다음에 여기 외대부고, 민사, 북일도 여기서 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고 기존 대비 반수가 3배 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민사고를 담당했었는데 기존보다 타임수를 많이 늘렸어요.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요것 때문에 모든 학원에서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5등급제로 전환되면은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바뀐 내용에서는 내신하고 학생부하고 면접하고 수능이 다 중요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보는 학교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준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 내신은 되게 쉽고요. 수능 공부는 아이가 따로 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내신과 수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학교 문제 자체가 수능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군제 학교, 그 다음 웬만하면 조금 명문, 이름 있는 빡시게 시킨다는 학교, 전국 단위 자사고도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별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시하고 수시 모두 다. 그럼 학생부에 얼마나 학교에서 신경을 써줄지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일반고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일반고로 진행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상당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모두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학생부를 만들어 나가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논술은 어차피 학원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학종이 되돌아왔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내신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목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과목 들었냐? 15과목 중에서 어떤 과학 들었냐? 그거 15과목을 다 개설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만약에 단대북으로 진학했는데 그게 안 열린다. 그럼 어디 가라? 양재고 가라. 학교끼리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부담이고 시간 낭비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전자기와 양자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됐다. 그럼 아이들이 굳이 다른 학교까지 가서 듣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과목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내 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에 조금 신경을 써주는 학교들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학교 진학하면 땡이냐 그건 아니죠. 일단 내신 아까 1등급 요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외대북으로 진학해서 1등급 맞을 수 있을지. 이제 그게 1등급이어야 그 다음에 세특이나 생기부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 학교마다 동아리 있고 뭐 R&E 연구 같은 거 하라고 해요. 그게 학생부에 기재가 되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될지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휘문에서는 좀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학생들 보면. 근데 다른 학교들도 이런 게 잘 개설이 되어 있고 신경을 써주시는지를 어머님들이 미리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학하기 전에 학교마다 입시 설명회 다 하잖아요. 요거 가주세요. 오늘은 지금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데 무조건 가주셔야 됩니다. 모든 학교 가셔서 다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저는 이 K-입시 면접 자소서 써보는 거 미리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외대부고는 면접이 상당히 빡세기로 유명을 하죠. 그냥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제가 과학고 친구들 쓰는 거 보니까 자소서 처음에 가져올 때는 소설을 써와요. 소설을. 그냥 내 소설을 써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미리 경험을 해보고 면접 준비도 처음에는 아이들 되게 못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체득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조금 미리 경험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한번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써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 아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저한테 이제 여쭤보세요. 저랑 이제 보통 16회 수업을 하고 뭐 이제 심화까지 하면은 뭐 한 24회? 그럼 우리 아이 지금 외대국어 써도 될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24회를 수업할 동안 아이들을 대충 보면 이 아이의 성향이 나오는데 아이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거 학교를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학생이 3년 전에 외대부고를 입학을 했어요. 제가 지도하는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들어갔을 때는 모르는 친구하고 같은 방을 써야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 내내 울고 막
너무 그러니까 성향이 안 맞는 친구하고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도 조금 봐주셔야 되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부고나 뭐 한학으로 진학을 하셨을 때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걸 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그게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굳이 학원 보내지 않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가 알아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친구인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원 다니겠죠. 하지만 모든 학원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 요거죠. 이거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거든요. 이제 9등급제니까 이 친구 잘하는 친구일까요? 못하는 친구일까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거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조금 봐주시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딱 보시고서 3등급 떴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표준 편차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최상위권 있는 학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보통 5에서 8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점으로 아이들이 대부분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입니다. 15에서 20.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이제 영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표준 편차가 여기 통합사회나 통합과 같은 경우는 9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치고도 표준 편차가 조금 낮은 편이죠. 이 학교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학교 잘하는 친구고, 이 친구 이거 뭐 3등급 뛰고 이랬지만 이 친구 모의고사 보면 아마 다 1등급 나올 친구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니까, 근데 요거 보면 다 알아요. 표준 편차 보고 수강자 수도 좀 봅니다. 왜냐면 이 수강자 수 보면 대충 어느 학교인지가 나와요. 수강자 수가 400명이다? 그럼 조금 이제 학군지에 어떤 학교인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잘하는 친구고 블라인드에 이게 기록이 돼도 대학에서는 다 요거 걸러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과정 편제풀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 AP 물리학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자사고에서만 개설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럼 이거 과목 보고 요거 내용 보면서 대학에서는 아이들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학교마다, 만약에 나 자사고 진학 안 할 거고 여기 근처에 뭐 휘문이나 단대나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남학교만 있는 거 싫다고 해서 중대부고로 진학하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리 어머님들께서 요거 좀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입학 전에, 학교 쓰기 전에 어떤 과목 열릴 건지, 15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열릴 건지도 반드시 조금 확인하시고 교과를 좀 선택을 해주시면, 학교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너무 소규모로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다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똑같네요. 수업 끝나고 질문하라 그러면 다 조용히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질문 그럼 개인적으로 받을까요? 뭐 어렵나요, 어머니? 네, 그러면 1대1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발표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니까. 네, 그럼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머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